10월 8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 MRI 촬영이 급격히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술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MRI 검사를 급여화한 이후 촬영 건수는 정부 예측치보다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 지출도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당초 뇌혈관 MRI 급여화에 연간 약 2천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모니터링 결과 실제 소요 비용은 2,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능우 장관은 MRI 촬영 급증이 일부 지역의 특정 병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불필요한 부분을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한의계가 한방첩약 급여화를 놓고 정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술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여경 한의협 회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한의사협회 다른 임원의 발언도 공개됐는데요. 이 임원은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이 한의협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고 국정농단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한소청과 의사회는 최여경 한의협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건보재정 낭비와 의사의 업무방해 혐의로 7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가벼운 질병을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을 땐 진료비를 더 내도 괜찮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인 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8%가 경증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가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이렇게 답변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서 대형 병원이 경증 환자를 보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환자 본인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해 병원에게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었죠.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충남 서천군 보건소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공보의들에게 징계를 경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의협이 크게 반발한 이후에 별다른 처분은 없다고 합니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의협 임원들의 규탄 집회 이후 보건소 측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렸는데요. 현재는 공보의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의협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시행돼선 안 된다는 협회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의 진행과 공보의 처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KMA 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의협의 정책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만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얼마 전 새로 임명됐습니다. 김홍식 신임위원장은 의협신문과 인터뷰에서 KMA 폴리시가 외부적으로는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을, 내부적으로는 의협의 중장기 정책 매뉴얼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특히 젊은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집행부가 KMA 폴리시를 정책 매뉴얼로 삼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